지하철 안에서 한 외국인이 어느 한국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외국인은 한국인을 따라 내리는데요.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외국인은 자신이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내 외국인은 망연자실해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루과이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살고 있는 비에라라고 해요. 우루과이는 19세기만 하더라도 영국과 네덜란드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이었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이 20세기에 경제가 파탄나면서 우루과이도 함께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보다는 비교적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 치안은 더 좋은 편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루과이 인구는 300만 명을 조금 넘는 정도의 작은 나라이다 보니 인프라도 좋지 못하고 취업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살인적인 물가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 계속 개발도상국에서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대학 시절에 저만의 기술을 갈고 닦기 위해서 영상 편집 기술을 유튜브를 통해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우루과이도 남미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축구라서 공원이나 길가에서 풋살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촬영해 영상 편집하고 올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10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구 영상을 편집해서 제 채널에 올리고 나서도 틈틈이 프리랜서로도 일하면서 작은 광고 영상부터 다른 유튜버의 영상들을 편집하게 되었고 영상 편집이라면 이를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 2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영상 편집 실력이 꽤 수준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일까요? 어느 날 국영방송국에서 축구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을 편집해줄 사람을 뽑았는데 저에게 메일로 영상 제작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 왔고 저는 꽤 괜찮은 보수를 받으며 이 특집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다행히 먹고 사는데 숨통이 다소 트이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죠. 적은 유튜브 수익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다가 정해진 날에 돈이 통장에 팍팍 꽂히는 걸 보니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돈에 연연하지는 않았으나 사실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싶어도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걱정이 돼서 생활비를 맘 편히 쓰지 못했답니다. 마트에 가면 먹고 싶은 소고기와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소시지 앞에서 고민하다 결국은 저렴한 소시지를 선택했으나 요즘은 먹고 싶은 재료를 사서 요리해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방송국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과 저의 유튜브에 축구 영상을 편집해 올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방송국 국장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은 한국의 대형 방송사에서 한국의 축구 문화와 우루과이의 축구 문화를 비교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 하는데 저에게 영상 제작팀을 꾸려서 한국으로 넘어가 협업을 진행할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순간 예전 평가전에서 한국과 우루과이가 펼쳤던 경기가 번쩍 생각이 났고 한국은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나 프랑스 파리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 그리고 독일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매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가슴 뛰는 제안이었죠. 축구에 죽고 못 사는 우루과이 사람인 저로서는 그야말로 천운 같은 제안이었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축구 관련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 갈고 닦은 영상 편집 능력을 모두 발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꼭 이 협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답니다. 국장님은 저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축구 이외에도 요즘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많으니 다양한 한국의 문화도 눈여겨보고 이를 영상 제작에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 K-드라마, K-팝, K-푸드 등 한국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았던 게 생각이 났고
최근 들어 우루과이 음식점에서 K-팝이 나오거나 인구가 밀집되는 상권에 한국 식품점이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한국의 문화를 카메라에 잘 담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국장님은 방송국 내 최우선 프로젝트를 한국과 우루과이의 축구 문화 비교 다큐 제작으로 삼으셨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영상 제작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일정을 계획하면서 어떤 모습 위주로 촬영할지 영상 기획에 대한 회의가 밤낮으로 이어졌었어요. 은밀히 방문할 한국의 유명 가게,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그리고 홍대 거리 등 최선의 이동 동선을 짰고 인터뷰 섭외, 숙소 예약 등 세밀하게 준비했답니다. 그렇게 드디어 고대하던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우루과이에서 한국까지는 장장 30시간이 걸렸죠. 사실 비행기 안에서도 노트북을 켜고 예정된 스케줄들을 한 번 더 체크하려고 했으나 그새 너무 무리한 탓인지 비행기에 앉자마자 자버렸죠. 기내식도 2번이나 먹지 않고 그 사이 쌓이게 된 피로를 풀었어요. 한껏 자도 도착하려면 하루가 넘게 남다 보니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에 저장해놓은 일정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 촬영팀은 모두들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어째서인지 한국이 우루과이는 물론 미국보다 훨씬 선진국처럼 느껴졌죠. 제가 해외여행 경험은 없어서 다른 공항들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예상치 못할 정도의 선진 문화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었던 것은 공항에 있는 비행기 탑승을 대기하고 있던 공항 대기실이었어요. 거기에는 기막힌 고가의 대형 TV가 제작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대기 통로마다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넉넉한 콘센트와 별도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1인 화상 회의실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한국인들은 편리하게 공항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루과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함께 온 촬영팀 동료가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인천국제공항이 시설, 서비스, 청결, 편의성 등에서 우월한 점수를 차지해 세계 최고 공항 1위에 있다는 쇼킹한 화면을 보여줬죠. 공항을 빠져나와 촬영팀은 지하철을 타고 숙소가 있는 여의도의 한 호텔로 가야 했어요. 촬영팀은 한국의 일상 중 지하철 타는 것을 촬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바로 소형 카메라를 들고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는 컨셉으로 촬영 업무를 시작했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표를 사는 과정을 촬영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로 많은 도시로 이동이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간 순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또 당황했답니다. 한국인들은 한 줄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주 질서 있는 모습으로 이동했었죠. 그리고 10m 사이사이마다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들이 놓여져 있었고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버젓이 비밀번호가 적혀진 채로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었죠. 어쩐지 지하인데도 공기가 탁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한국의 모습에 너무 놀라게 되었죠.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발달뿐 아니라 시민의식도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거죠. 저는 즉각 한국의 지하철역을 동영상으로 찍어 국장님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촬영하고 있다고 보고드렸고 국장님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냐면서 내친김에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카메라에 담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서 외국인 인터뷰 컨셉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촬영 스텝 중 한 명이 깜빡하고 지하철 안에 조명 가방을 하나 놔두고 내려버렸다지 뭐예요. 그 스텝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한국인 젊은 여성이 무슨 일이냐면서 다가왔고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 저희는 꽤 난감해하고 있었죠. 그러자 그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으로 번역기 어플을 킨 채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저희가 지하철 안에 촬영 조명을 놔두고 내린 상황을 말해주었고 한국인 여성은 그러냐면서 자신이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조명 가방은 누가 가져가 버렸을 게 뻔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여성은 조명 가방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고 혹시 검은 가방에 백팩 사이즈 정도 되냐고 물어봤죠. 저희 촬영 스텝은 화들짝 놀라며 맞다면서 어떻게 찾았냐면서 놀랬고 촬영팀 모두 큰 충격에 빠졌죠. 그러자 한국인 여성은 지하철에서 분실은 자주 있는 일이고 한국인들은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지하철 분실센터에 잘 맡겨두기에 신원 확인만 하면
대부분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황당스럽게 그지없는 말을 해주었죠. 그리고 여자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도 오래전에 쇼핑하면서 샀던 새 옷을 지하철 선반에 두고 내린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다른 한국인분이 분실물을 잘 맡겨준 덕에 분실물 센터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옷을 금방 찾은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택배도 문 앞에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는 황당스러운 말을 덧붙이더군요. 촬영팀은 그 얘기를 듣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국의 지하철 촬영은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오랜 시간 비행으로 피곤했으나 저녁 촬영을 서둘러야 했답니다. 우리가 간 곳은 한강시민공원이었어요. 서울 사람들이 언제라도 갈 수 있기도 하고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늦은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버스를 내려 조금 걷다가 드디어 눈앞에 드러난 광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한눈에 담기지 않는 넓은 강이 눈부시게 흐르고 있었고 강 주변으로 많은 종류의 녹지 공간과 운동시설까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돗자리를 펴고 작은 테이블을 놓고 책을 읽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했고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 축구도 하고 있었어요. 선선한 저녁이 되니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가까이 하는 등 운동 나온 한국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한편에는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는 라면을 먹는 사람도 있고 캔맥주를 마시며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촬영팀은 이런 한강공원의 저녁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늦은 밤이 되면 아무리 가로질러 가는 길이라 해도 공원을 피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공원 내에선 강도나 폭행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이 늦은 밤과 새벽에 공원을 피하기는커녕 공원에서 운동하고 음악을 듣는 모습, 심지어 가벼운 음주를 하는 모습에 정말 한국의 치안과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늦은 저녁에도 축구장에는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고 젊은 청년들이 땀을 흘리며 공을 차고 있는 모습에 우루과이에서 맨 땅에서 힘들게 공을 차는 아이들과 비교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전문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고 여러 장비를 세워놓고 슈팅 연습에 패스 연습까지 마치 프로팀의 훈련 장면을 연상케 하였죠. 한국에 최근 유명 선수들이 배출되는 이유는 이런 한국의 인프라와 시민의식들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서로 대화도 많이 주고받으며 서로의 부상을 신경 써주면서 매너 플레이하는 모습에 얼마 있으면 한국의 축구가 남미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독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쉼없이 촬영을 하였더니 입안도 헐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한강 한켠에 자리 잡아 멋진 야경과 한국 사람들의 여유를 저도 느껴보았답니다. 한국은 너무나 멋지고 행복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 맞은편에 돗자리를 핀 커플이 있었는데 돗자리 위에 가방을 놓고 배달 음식을 받으러 가더군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저 모습을 보았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개인 물건을 방치해둔 채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건 내 물건을 가져가라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저 물건이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팀은 2주 동안 한국에서 촬영을 잘 마쳤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며 중간중간 저희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신기한 일들을 편집해 넣을 생각입니다. 믿지 못할 한국의 문화와 시민들의 의식 수준,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알게 되어 참 뿌듯해요.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개인적으로 한국에 여행 와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